네, 주요 내용들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에서 이슈, 그리고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럽습니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엔비디아가 강세를 띠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 이것도 조금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뉴욕 시장의 상승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좀 완화가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섹터 간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섹터 간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혹은 이 섹터가 앞두고 있는 일정을 봤을 때는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섹터에서는 단기 차익을 하고, 단기 차익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도하고 있는 섹터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 좀 알찬 수익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뉴욕 증시가 정말 최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이런 지수들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등폭이 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것은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라 이 투자분들 입장에서도 이 향후 시장을 둘러싼 뉴스를 체크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뉴욕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 디커플링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뉴욕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랑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굵게 말씀을 보면은 국내 시장이랑 뉴욕 시장도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다가 좀 주요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금융주랑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조금 한 2주 정도로 시장을 넓게 보면은 일단 미국에서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50bp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FOMC도 이제 11월 6일과 7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했고,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뉴스를 봤을 때 기준금리가 뉴욕 시장에서 인하를 했을 때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니까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위고비마저도 국내 시장에 상륙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단기 차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기 차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비만당뇨 치료제 우리 더 이상 이 섹터를 볼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뉴스를 동반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정말 조금 나왔고 재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이다라고 몰랐던 종목이 뭐 이번에 학회에서 비만당뇨 치료제 신약을 공개를 하겠다. 대웅작 이런 사례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이 로보택시 출시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로보택시 출시 뉴스가 나오면서 소폭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로보택시 출시 뉴스 나오고 나서 조금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공감은 됩니다. 이 로보택시가 원래는 사실 2022년, 2021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2019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로보택시 상용화가 시점이 2026년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뭐 실망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께는 저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도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가 뭐 BMW라든가 폭스바겐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만큼이나 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조금 밀리는 사이에 반도체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1년치가 매진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 주에
ASML과 TSMC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들 실적 발표가 반도체 투심 개선에 이바지를 해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가 금융주죠. 금융주가 굉장히 모거스탠리라든가 JP모건, 그 다음에 이번 주도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정말 KB금융이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나 의류금융지주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주들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 속에 약간 개별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유가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우상향 보여주었었죠. 그 다음에 구리나 이런 원자재 가격도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백 선물이나 이런 곡물 가격은 우상향 기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재개 소식이 어제 시간에 곡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정말 이 언쟁의 중심에 계시지만 이 한강 작가의 흥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앞다투어서 이렇게 좀 격렬해주기도 하고 공격해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린 부분들은 내가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치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라든가 금융주, 조선, 방산 이쪽에 조정을 마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랑 조선, 방산 이쪽을 먼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출판이나 교육 아니면 곡물 이쪽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내가 이미 샀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차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섹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 뉴스가 지나갔죠. 기준금리 인하 뉴스가 지나간 다음에 11월 FOMC가 11월 6일에서 7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금융과 조선, 방산 이쪽들을 먼저 매매를 한 다음에 약 3일,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FOMC에 대한 기대가 나왔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를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섹터별 관점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항상 추가적으로 금액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투자 스타일별로 봐야 될 섹터에 대한 힌트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이제 모닝 관심주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금융이랑 조선이랑 방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산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포인트도 살짝 섞여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네, 이 조선 관련 뉴스들이 호재랑 악재가 같이 나왔을 때 이 기술적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관련 종목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화장품 이런 섹터들은 이 관세청에서 나오고 있는 수출입 동향을 매일매일 매주 매달 체크를 하고 있죠.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올해 5월이나 6월 달에 비해서 8월 넘어갔을 때는 조금 이 중국 기업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조선세 이 전 세계 조선에 대해서 중국 조선사들 점유율은 증가할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조선사들이 점유율을 높였을 때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과연 그냥 쭈그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를 봤을 때 중국 조선사가 확실하게 이 전 세계에서 조선 선박 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9월의 선박 수량을 보면은 전년 당기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25%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중국이 한 50% 정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30에서 35%를 합니다. 근데 이 평균 톤수 대비해서 이
단위 금액이 우리나라가 크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저가 선박을 수주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선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많이 수주하기 때문에 톤당 수주 금액은 우리나라가 앞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면은 이 당연히 전체적인 선박 수주량도 많지만 이 수주 단가가 올라가면은 중국이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8월 이후로는 중국이 절대적인 선박 수주량도 많지만 이 톤당 수주 금액도 높기 때문에 이 중국 조선사가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중국에서 이 조선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조선 선박 기업보다는 이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조선소가 선박 계약을 대거로 수주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엔진 같은 경우는 국내 엔진 기업에다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 엔진 기업도 이제 낙수 효과를 얻는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황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선 종목 같은 우리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은 약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을 기록하고 저점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눌림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조선 종목들의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정 장세로 들어갔었는데 저평가 매력도랑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런 평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적 영향 등으로 실적에 대한 하향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과 입지 확대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는 제가 늘 이 조선주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고 이 조선기자재에서는 뭐 한국카본이나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갖고 온 거는 HD현대중공업이에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한화엔진이나 STX 엔진 보셔도 됩니다. 확실히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일간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화엔진이나 STX 엔진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근데 조선 빅4 중에서 이 엔진 사업도 동의를 하고 있고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도가 심해지고 있는 종목은 HD현대중공업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선박 해양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고압직 분사 방식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선 사업에다가 이 고압직 분사 방식 암모니아 이중 연료를 통해서 수출용 잠수함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맥점을 잡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종목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은 HD현대중공업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쪽에서 세 가지 종목이 나왔네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는 한화엔진과 STX 엔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한 5주차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도체가 그때 말했을 때는 다르게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앵커님 보시기에도 제가 이 5주간의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텐션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제 이 안색이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나아갈 길이 많지만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는 야 이거 반도체 어떡하지? 반도체 정말 조금 돌다리도 두드리는 관점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말고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갖고 계실 테니까 삼성전자도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 좀 축포를 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가 1년 이상 매진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나 뭐 TSMC, ASML 이런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투자분들 투심 개선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정말 삼성전자의 격차를 널리 이게 좀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편견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경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격차를 벌리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좋다고 한다면 우린 우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도전해도 HBM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중국을 제재를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차세대 GPU인 블랙웰의 훈풍이 SK하이닉스로 낙수효과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는 약간 이 대척점이 있지만 TSMC랑 SK하이닉스는 크게 대척점이 없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이 GPU를 조립을 해주는 업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이 GPU에 들어간 HBM3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승승장구는 결국 TSMC랑 SK하이닉스는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4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은 7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불과 2주 전까지는 6조 원 후반대로 잡았었는데 어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7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SMC가 좀 이바지한 것 같아요. TSMC가 월별 이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회에서 TSMC가 약 35% 이상의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우리가 그렇게 걱정한 것만큼 실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뷰가 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 수출 추이가 견조합니다. 우리가 매월 이 관세청을 통해서 수출 동향을 체크하고 있죠. 이 반도체 수출 추이도 견조합니다. 반도체가 9월 달에 136.3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최고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무역 수지도 98.8억 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일에 ASML 실적 발표를 하고 17일에는 TSMC가 실적 발표하는데 ASML 아마 전년 동기 대비 좀 평탄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전반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해 줬을 때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심 개선이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삼성전자가 HBM3 8단과 12단 공정을 퀄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 경영진과 회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경영진과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HBM을 제외했을 때는 낸드 플래시나 레가시 반도체 입장에서는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퍼 입장이나 PBR 입장, 그 다음에 기술적 위치를 봤을 때는 저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업황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ASML과 TSMC 실적 발표 있고 그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순매수가 순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주는 확실하게 좀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반도체로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는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사셔도 되는데 이 SK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나 HPSP 이런 종목들까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저는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내가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권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 타점이겠죠. 추가 매수 타점은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케어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온전선 보려고 합니다. 이 뉴욕 시장에서 다가온 전력 설비 훈풍이 국내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기업 개요는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 등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3대 전선이지만 사실 LS전선과 가온전선이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가 사실 대한전선이거든요. 이 호반건설 계열입니다. 근데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내수에 조금 집중을 했었는데 약간 해외로도 팔로 개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및 수출 시장 확대랑 이제 동남아, 북미 지역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도 전력 설비랑 전선주들도 낙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최근 일주일간에 전력 설비랑 전선에 대한 모멘텀은 없었는데 우리가 전력 설비, 전선위로 검색을 해보시면 주 1회는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AI 반도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진행이 됐을 때는 전력 설비랑 전선의 납품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낙후된 노후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 도래로 통해서 전력 설비랑 전선에 대한 수요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모멘텀이 또 나왔는데 정부 정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정부 정책이 이 섹터에 긍정적으로 오면은 더욱더 수출이나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력 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아리백 달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 다 쳐보시면은 기술적 위치가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적당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향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실적 향상세가 예상이 되는 가온전선을 오늘 관심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이 많이 또 소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이었습니다. 우선 HD 현대중공업을 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 관점에서는 한화엔진과 STX 엔진도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에서는 HBM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을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PSP,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금은 대기를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망 교체 쪽에서는 가온전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